네, 정보통신 OX 한번 해볼게요. 여기는 딱히 어려운 건 아니고 여러분들이 문제 풀면서 조금 읽고 까다로운 것만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자, 먼저 정보통신 기술이 발전하면서 누구나 정보에 접근할 수 있고 자기 의사 표현의 기여가 확대되어 수직성을 존중하는 사회 분위기가 만들어진다. 되게 맞는 말 같지만 마지막 문장 때문에 틀렸죠? 수직성이 아니라 수평이죠, 수평. 오히려. 수평적으로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거고요. 카피라이트는 정보에 대해서 무료가 아니라 배타적인 소유권을 인정하는 입장이라서 틀렸습니다. 카피레프트가 되어야 됩니다. 정보 공유로는. 자, 카피라이트는 정보 상품에 대한 판권자의 권리를 최대한 존중하는 것으로 저작권이라고 합니다. 사이버 따돌림은 되게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요. 이 사이버상은 거의 시공간에 제약이 없기 때문에 계속 이루어질 수 있다여서 틀린 설명 되겠고요. 사이버 따돌림은 사이버 공간의 특징으로 인해서 그래서 빠르게 확산될 수 있습니다. 자, 인터넷 리터러시, 요거는 이제 뭐 다른 표현으로 미디어 리터러시인데 사실 그 용어가 그 학교 선생님 프린트 기준으로 외워주시면 되고요. 함양하기 위해서 자신에게 유리한 정보를 사실로 판단해야 한다. 유리한 정보 상관없죠. 정보 격차는 정보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정보로부터 시작되어서 이런 모든 뭐 경제적인, 사회적인 이런 부분으로 확산될 수 있습니다. 정보에 대한 사적 소유권 제한이 사회 발전에 기여한다라고 보는 입장은 카피라이트의 입장이다. 아니죠. 사적 소유권을 제한하는 것이 발전에 기여하는 게 아니라 이것을 인정해 주는 것이 되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사이버 공간에서는 익명성이 보장이 돼서 스스로 욕구 통제가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제도적인 장치도 필요하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사이버 공간은 비대면성으로 인해 상대의 고통을 인식하기가 어렵다. 그쵸? 얼굴을 직접 보고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상대방이 속으로는 어떤 고통을 겪고 있는지 인식하기가 어렵습니다. 자, 그럼 이제 문제로 들어가 보면요. 앞에 이제 있던 최신 문제들은 많이 더 어렵지가 않아요. 뒤로 갈수록 조금 더 읽는 부분이 나타납니다. 자, 그러면 여기는 1번은 정보가 창작자의 노동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니까 정보를 창작자의 사유재산으로 인정하고 라고 나옵니다. 하지만 정보에 대한 배타적 소유권을 인정하게 되면 정보의 자유로운 흐름이 차단되고 질 높은 정보의 창작도 어려워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사유재산으로 인정하자예요. 근데 하지만이 중요하죠. 얘가 하고 싶은 것은 공유론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적 재산권을 보장하는 것이 정보와 진전에는 장애가 될 수 있다. 정답 1번 되겠고요. 사유재로 인정할 경우 정보의 흐름이 더 끊길 수 있다는 거고요. 지적 재산권이 강화될수록 양질의 정보가 아니라 이것은 공유가 될수록 양질의 정보가 늘어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지식재산권의 보장으로 사회 전체 효용은 떨어질 수 있다라는 거고요. 정보에 대한 사적 권리의 보장으로 공익을 증진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 내용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정답 1번이었습니다. 자, 이번에 보면 갑을에 대한 입장입니다. 대동강 물을 돈 받고 판 김선달행이는 옳지 않습니다. 라고 하면서 공유이기 때문입니다. 매매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북청 물장수를 아십니까? 라고 하면서 매매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라고 해서 사유론이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보는 누구나 향유할 수 있는 공공적인 가치를 지닌다 라고 하는데요. 어떨까요? 공유론이니까 누구나 향유할 수 있다. 정답 1번입니다. 정보의 사적 소유권은 자유롭게 이전될 수 있어야 된다. 소유권 자체를 인정하려는 것이 아니죠. 을은 정보는 배타적인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 공유자산이다. 이건 사유론의 입장이니까 틀렸고요. 정보에 대한 소유권은 개인의 노력과는 무관하게 성립된다. 아니죠. 개인의 노력. 여기 문장에 보면 노력이 들어갔다면 매매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무관 틀렸습니다. 정보를 생산한 자에게 경제적인 보상은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다라는 입장이 을이기 때문에 정답은 1번 되겠습니다. 자, 갑을의 입장입니다. 자, 갑 같은 경우에는 접근은 자유로워야 된다라고 하고요. 생산과 유통은 규제해야 된다고 합니다. 자, 표현의 자유는 해악 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선에서 보장이 되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국가는 이 혐오 표현의 유해성에 대한 기준을 좀 정해서 이 생산과 유통을 규제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핵심은 요거죠. 유통과 생산을 규제해야 된다. 어디가요? 국가가요. 그리고 혐오 표현에 대한 유해성도 지정해야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을은요. 접근,
생산, 유통은 모두 개인의 자율이라고 합니다. 이 자체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혐오 표현의 유해성에 대한 판단은 사람마다도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딱 기준을 정해놓지 말자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1번 국가는 정보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 권리가 아니죠. 생산과 유통에 대한 거고요. 국가는 혐오 표현의 유해성을 판단할 기준 설정해야 된다라고 아예 그냥 제시문에 나와 있죠. 답 2번입니다. 국가는 정보의 접근이 아닌 생산, 유통의 자유만 아니죠. 다 보장을 해야 되고요. 해약금지 원칙에 따라 규제 아니죠. 여기는 국가마다 기준 다르다고 했습니다. 혐오 표현에 대한 국가 규제는 표현의 자유와 양립 가능하다. 양립이 가능하다라는 입장이 있고 그 다음에 가능하지 않다라는 입장이 있습니다. 답은 안 되겠죠. 정답 2번 되겠습니다. 4번입니다. 갑, 을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골라보도록 할게요. 우리는 근데 갑이 을이 아니죠. 여기가 지금 조금 잘못 나와서 이 부분은 갑, 을이 아니라 잠시만요. 그냥 이걸 가지고 입장만 골라도 될 것 같아요. 지금 갑을은 아니고 그냥 이 입장을 골라보시면 되는데 우리는 개인을 존중하듯이 개인의 정보를 자아 연장으로 간주하고 그것을 존중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각 개인은 자신의 민감한 정보에 대해서 공개를 원하지 않을 경우에 삭제를 요청할 수 있어야 된다. 라는 거 바로 이칠 권리가 되겠죠. 자, 그리고 포털 사이트 운영자에게 자신의 정보가 어떤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을 요청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결정권과 이칠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2번이 되겠습니다. 이건 문제만 잘못된 거였어요. 자, 5번입니다. 가의 입장에 비해서 나의 입장이 갖는 상대적인 특징을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에 보니까요. 정보 창작자가 산출한 정보는 독창성과 노력의 산물이에요. 그러니까 보호를 해가지고 창작자의 의욕을 북돋아둬야 돼요. 보상을 통해서. 그러니까 여기는 사유론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소유권을 인정하는 것은 공적 영역에 남아있어야 할 지적 창작물을 배타적 영역으로 바꾸는 거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유론입니다. 그래서 X를 보면 정보 접근의 불평등 해소, 정보가 접근이 될 수 있는 것의 불평등 해소를 중시하는 것은 공유론이 높을 거고요. 그 다음에 창작자의 권리 보장은 낮을 거고요. 공공재적 성격이 높겠죠. 출발 여기서 합니다. 높아요. 낮으니까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 다음 다시 어떻게 되죠? 맞아요. 높아요. 그러니까 여기만 올라가죠. 정답은 디귿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6번입니다. 자, 갑은 부정하고요. 을은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입니다. 갑은 X, 을은 맞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갑의 내용을 보니까 정보사회에서 사람들이 얻을 수 있는 정보 양과 질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대요. 즉 접근 이용, 정보 격차를 얘기합니다. 근데 그렇습니다가 나왔죠? 그러면 동의를 합니다. 정보 격차에 대해서는 정보 불평등이 돼요. 해결하기 위해서 누구나 접근과 이용이 가능하도록 국가가 노력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니라고 하고 있어요. 정보통신기술이든 등장 초기에는 소수만 누리지만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될 거라고 합니다. 근데 아니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을의 입장을 주목해야 되는데요. 정보통신기술은 자연스럽게 확산되지 않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기술의 등장은 접근과 이용 능력의 차이에 따라서 또 격차를 야기합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요게 필요하다 핵심이죠. 그래서 정보 소외 계층을 위해서 지원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아니 자연스럽게 된다입니다. 자, 정보 격차 발생한다라는 것은 둘 다 인정을 했고요. 정부의 개입, 즉 제도적인 방안은 정부죠. 정답 2번 되겠습니다. 접근의 기회를 제한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둘 다 을도 부정을 할 거예요. 정보통신기술은 자연스럽게 확산되는 거는 갑이고 을은 그렇지 않다라고 합니다. 정보사회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정보가 제공되는가? 이거와는 관계가 없죠. 정답은 2번 골라주시면 됩니다. 7번입니다. 사이버 공간은 실제 공간의 연장이면서도 익명성의 특징을 지닌 새로운 공간이에요. 도덕적 책임을 둔감하게 만드는 익명성의 부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긍정적인 측면을 살려야 된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되게 현실에서 벗어나서 자유롭게 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여러 자아를 실험하면서 새롭게 형성을 할 수 있습니다. 좀 다중 정체성 이런 위험에만 유의한다면 현실의 삶이 풍족해질 수 있다라고 합니다.
자, 사이버 자아는 현실 자아를 반영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자아가 나타날 수 있어요. 위험한 것뿐만 아니라 위험도 있지만 좋은 점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이버 자아는 현실의 자아보다는 도덕적으로 둔감하게 만든다라고 나와 있죠. 둔감. 사이버 공간은 자아 정체성을 모색할 수 있는, 그렇죠. 오히려 더 다양한 것을 체험해 볼 수 있는 열린 공간이 되겠습니다. 사이버 공간에 다중자아를 금지해야 된다라는 건 아니겠죠. 정답 4번 되겠습니다. 갑의 사상가 입장에서 A에게 조언해 줄 수 있는 것 보도록 할게요. 최대 행복의 원리는 입니다. 윤리적 문제에 적용돼야 되는데요. 타인에게 해를 끼치는 것이 아니라면 당사자의 의지에 반해서 권력이 사용되는 것은 정당하다. 이 유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유를 침해할 수 없다. 요거는 이제 거의 뭐 미래에 대한 얘기겠죠. 공리주의이면서도 이 표현의 자유를 해악 금지의 원칙에 따라 해악을 주지 않는 선에서는 자유를 보장할 수 있다라는 건데요. 자, 가상 공간에서도 타인의 자유가 존중된다. 이건 어때요? 맞는 얘기겠죠. 가상 공간에서도 유용성의 원리, 그렇죠. 최대 행복의 원리 나왔고요. 가상 공간에서 자신의 행동이 초래하게 될 결과, 이것도 공리주의이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부분이고요. 가상 공간에서도 개인의 자유가 제한될 수 있음을 고려하세요. 그렇죠? 개인의 자유가 제한될 수 있음을 고려해야 됩니다. 가상 공간에서는 쾌락 증진을 위한 행동이 금지됨을 명시하세요. 금지되는 것은 아니겠죠? 정답은 5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9번입니다. 자, 9번의 경우에는 강조되는 내용입니다. 정보 기술의 발달로 새로운 자산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데요. 정보는 소유할 수도 없고 네트워크를 통해 접속이 됩니다. 그 결과 접속의 시대를 살아가고 그것이 돈이 되고 있죠. 그래서 누구든지 창조적으로 생산할 자유를 가지지만 현실에서는 정보 부자와 정보 빈자 간의 격차가 상존할 수밖에 없다라고 합니다. 정보 격차에 대한 설명이죠. 물론 정보의 창조적 생산에는 지적 능력이 필요하고 또 이 능력의 평준화는 불가능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활용 능력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활용 능력 얘기를 하면서 활용을 하려면 접근권이 똑같이 보장이 되어야 하고 불평등을 해소하려면 기술 발달만으로는 부족하고 이 접속에 대한 부분을 강조합니다. 접속. 이 접근에 대한 기회가 강조됨을 얘기하죠. 기술이 발달하면 빈부격차 사라진다 아니고요. 정보에 대한 평등한 접근권이 보장이 되어야, 그쵸? 그래야 정보가 좀 평등하게 될 수 있다. 이거 맞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2번 되겠고요. 물질적 재화가 자산이 되지 못한다. 아니죠. 여전히 자산이 되고 있긴 합니다. 새로운 자산이 된 거예요. 정보는. 지적 능력이 정보 활용 능력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데요. 더 중요한 요소는 정보 활용 능력이라고 했기 때문에 틀렸고 정보를 생산하는 능력이 평등해야 불평등이 극복한다가 아니라 이 생산이 아니라 접근하는 것이 평등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2번 되겠습니다. 10번 토론의 핵심 쟁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에요. SNS를 통한 광고를 이용하는 기업이 늘어나면서 광고에 대한 피해가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광고를 규제하자고 하고 그건 동의합니다. 자, 그래서 이게 오히려 윤리적 소비로 이어지기도 해요. 그래서 SNS를 통한 광고는 또 허용은 해야 돼요. 규제는 하되 허용은 해야 된다. 근데 아니다. SNS 통한 광고는 윤리적 소비가 되기도 하지만 허위 과장 광고의 수단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전면 금지냐 하냐 이 얘기죠. 자, 그랬을 때 규제에 대해서는 모두 인정했고요. 모두 금지하냐라고 했을 때 아니죠. 답은 2번이죠. 여기는 모두 금지해야 된다가 갑은 모두, 을은 허용은 한다.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답은 2번이에요. 윤리적 소비로 이어지는가? 그건 둘 다 동의할 겁니다. 그 다음에 기업의 광고 수단으로만 이용되어야 하는가라고 하면 이거는 기업의 광고 수단으로만 요거랑 관계가 없죠. 허위 광고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둘 다 인정은 할 겁니다. 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겠죠. 정답은 2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